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크리테오라는 기업인데요. 뭐 TTD 경쟁사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한번 어,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인수 제한이 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게 이제 1.7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형주죠. 미국에서 이 정도면 진짜 소형주고, 이것도 이제 에드테크 기업이고, 어, 인터넷 서핑을 할 때 내가 봤던 상품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리타케팅 광고의 시조세. 현재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으로 체질을 완전히 전환하고 있다. 광고 사업이죠. 리테일 미디어는 아마존이 웹사이트 내에 광고 구역을 만들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아마존이 아닌 일반 대형 유통사들도 자신들의 쇼핑몰 내에 브랜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고 인프라를 통째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스 사업이죠. 그래서 크리테어와 TTD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리테일 쪽이고, TTD는 이제 독립형 오픈앱 DSP가 훨씬 이제 범위가 크고, 고객도 저 글로벌 고객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EV 에비타를 보면 훨씬 낮다고 그래요. 이거 매우 높다고 나와 있지만은 TTD도 낮습니다. 그래서 구형 리타게팅 매출의 하락세 방어가 필요하고, 수수료 갈등이 마진 압박. 수수료는 하나 타결이 됐고, 그 사모펀드가 인수 제한이 이제 최근에 왔고, 근데 TTD는 거대한 몸값과 차등 의견권, 이거는 이제 몰랐는데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TTD가 이제 비싸다고 해서 좀 한번 살펴봤는데, 어, 기업을 이제 인수할 때는 PER을 보는 게 아니라 EV 에비타를 본다고 그래요. 어, 근데 크리테어는 EV 에비타가 인수 제한 전에 1.8배, 2배. 그러니까 2년 내에 인수 대금을 뽑을 수 있다. 보통 PER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주식을 샀을 때 얘기고, 100만 원어치만 사도 이제 PER을 적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진짜 기업을 인수하는 거니까. TTD는 EV 에비타가 2, 30배 이상이니까 비싸죠. 10배 이상. 그리고 사모펀드는 자기 자본보다는 이제 회사 그 자산 담보로 해서 LBO로 해서 인수를 진행한다. 크리테어는 시총이 작고 TTD는 크니까. 어, 그래서 사모펀드인 비스타 에코티 파트너스가 인수 제안을 했고, 20달러, 23달러 선으로 제안을 했고, 근데 그 전에도 매각 소리 이제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급등한 상태고, TTD를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한 거고, 그걸 다루는 거니까 주가 영향이 당연히 좋을 거로 이제 저는 봐요. 그래서 에드테크 섹터 전반의 멀티플 재평가. 크리테이어는 최근 리테일 미디어 둔화 우려와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등으로 EV 에비타가 1.8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근데 50% 이제 높은 가격에 인수 제한이 들어왔다. 프라이버시 정책은 다 아시겠지만은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서핑 발자국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다. 빅테크가 단행한 정책이죠. 애플과 구글. 그러면 이제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용자가 무슨 상품을 받는지 추적할 수 없게 되면서 정교하게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띄우기가 어려워졌다. 어, TTD는 뭐 이제 갈등이 있어서 안 좋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퍼블리시스와의 정산 합의 및 스펜드 광고 예산 집행을 재개하고, 그래서 뭐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뭐 TTD의 주가가 이제 바닥보다는 좀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달린 것 같아요. 현재는 일단 미국은 어떻게 보면 속편한 게 3개월 단위로 보면 되니까.
TTD는 오픈앱 전반의 광고 구매를 대행하는 DSP며 크리테이어는 커머스 리테일 미디어 리타겟팅에 강점을 둔 플랫폼입니다. 경쟁자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비스타 에코티가 인수해서 프라이빗으로 간 다음에 비공 상장 폐지죠. 자본력을 투입해 AI 기반 에이전트 커머스와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 고도화를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무조건 좋은 거죠. 만약 인수가 확정이 되면 뭐 재평가가 되는 거니까 좋으면 좋았지 이제 TTD 주가에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은 공식 제안서 제출 및 이사의 검토 단계다. 그 non-binding 인수 제안 상태고 구속력이 없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사회 크리테이오 이사회는 아직 뭐 결정한 게 없고 근데 크리테이오는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지난 3, 4년간 MS 얼마트 심지어 TTD까지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되었다. TTD까지 크리테이오를 인수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회사가 자기 분야에서는 확실히 이제 먹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구조조정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프랑스 기업이에요. 정서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어,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좀 걸릴 것 같고 계약 타결 시 주가 영향 뭐 리레이팅이 될 거고 자본을 장착한 리테일 비디오 경쟁자의 탄생인데 이거는 좀 뭐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앱너빈이라는 회사가 있죠. 뭐 경쟁사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TTD에 모바일 앱 게임 인앱 광고 및 AI 광고 엔진에 특화되어 있어 크리테이와 사업 영역이 거의 겹치지 않다. 앱너빈 쪽에는 순수 호재성 모멘텀이다. 그래서 앱너빈은 뭐 실적도 좋고 뭐 AI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엄청난 매출 성장세와 60%가 넘는 순이익률 그래서 가치 재평가 뭐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리스크는 없고 TTD는 뭐 주가 영향은 일단 뭐 그냥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인수 제한 이유가 뭐냐 비스타 에코티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빠진 우량 자산을 확보해 테이크 프라이빗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상장 폐지를 한 다음에 AI 기반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또 하겠죠. 매력적인 저평가와 호실적의 괴리, 수년간 구글의 서드파티 쿠키 폐지 리스크, 대형 리테일 고객 이탈 우려 등으로 인해 인수 제한 전 PER, EV 에비타가 특히 낮았고 재무 구조와 현금 창출력이 좋았다.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광고 스택 선점 및 AI 역량 확장. 그래서 차세대 광고 스택 대응.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기반의 광고 자동화 스택을 구축 중이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그 독보적인 롱테일 커머스 데이터 자산 보유를 하고 있다. 아마존 대항마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좀 크리테오의 강점인 것 같아요. 235개의 선도적인 글로벌 리테일러들과 강력한 네트워크, 수많은 중대형 커머스사를 하나로 묶는 최대 규모의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롱테일이 뭐냐? 아마존을 제외한 전 세계의 수많은 중대형 쇼핑몰을 말한다. 아마존 헤드라고 하고 개별 브랜드 자산물 전문 카테고리 쇼핑몰들이다. 이들을 전부 합친 오픈웹 롱테일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아마존만큼이나 거대하다. 그래서 크리테이어를 상장 폐지한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하고 이제 회사를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기업이 아니라 프랑스 기업인 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그동안도 인수 제한을 다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TTD도 이제 FCF가 엄청나고 저평가인데 왜 인수 제한이 없을까? 근데 이제 크리테오에 비해서 뭐 시총이 이제 아직도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EV 에비타가 뭐 이거보다는 좀 훨씬 높고 지배구조와 창업자 방어력 차등 의결권 2천억을 매수한 CEO 제프 그린이 클래스 B 차등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주식을 아무리 많이 매집해도 제프 그린의 동의 없이는 M&A나 지분 인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크리테어는 지분이 잘게 쪼개져 있고 경영권 방어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사모펀드가 이사회 인수 제안서를 밀어놓고 딜을 주도하기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제가 크리테오 누가 M&A 해서 두 배 먹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몰랐던 사실인데. 그리고 사모펀드 비스타 에코티 파트너스는 뭐냐? B2B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사스 및 테크 기업 투자에만 100% 올인한다. 설립한 지는 2000년이고 오래됐죠. 골드만삭스 출신의 흑인 금융인 로버트 스미스, 가장 부유한 흑인이다. 부럽네요. 운용자산이 140조. 100% 소프트웨어 단일 섹터에 집중을 하고 악명 높고 철저한 플레이북이다. 운영 매뉴얼이 있다. 회사를 인수하면 모든 거를 이제 다 통제를 한다. 심지어 이메일 작성법까지. 그래서 뭔가 비효율성, 비용 통제 이거를 쥐어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하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장 폐주 밸류 테이크 프라이빗 전문이다. 프라이버시 이슈 등으로 저평가받는 상장사를 사들여 상장 폐지. 어도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포트폴리오가 이거고요. 에드테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특히 에이전틱 AI 시대의 데이터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크리테오는 단순 광고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이커머스 구매 데이터와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테크 기업이다. 에이전틱 AI 시장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죠. 비용 절감을 한 다음에 코스트 커팅을 한 다음에 AI 운영 플레이북을 주입해서 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인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일단 나쁠 건 없고 뭐 이걸로 주가가 조금이라도 뭐 올라서 바닥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가가 좀 뭐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제프 그린 CEO가 뭐라고 코멘트를 할지 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저는 좀 느긋하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이런 주식을 너무 많이 사면은 사실 정치적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또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뭐 한국 증시에 영향이 있지 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미국 시총이 한 4%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3개월 단위로 체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리서치를 해보고 이런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